좀 짜증나. 그래서 제발 좀 결석을 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뭐 여러분이 결석하는 게 뭐 여러분이 오기 싫어서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것도 이따가 나중에 영상에서 자를 거예요. 계속 이거. 자, 수열입니다. 이제 마지막 대단원이고, 자, 근데 사실 우리가 수열에 대해서 모르는 건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 자, 수열 AN을 이거를 이제 수열이라고 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루는 수열에는 뭐랑 뭐가 있죠? 등차랑 등비만 있을 겁니다. 일단은 이렇게 되어 있고, 자, 그러면은 등차 수열은 뭐라고 정의를 합니까? 1, 4, 7, 10 이런 것처럼 계속적으로 이렇게 요 사이 차이가 어떤 일정한 숫자만큼인 것을 우리는 등차 수열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대로라면 이거의 일반항을 따로 얘기를 해야 맞는데 원래는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이게 A1, A2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A2는 A1 더하기 D 이걸 공차라고 D라고 한다고 했죠? 디퍼런스의 차이입니다. 요게 이렇게 되어 있고 A3는 A2 플러스 D 쭉 되어 있어서 A의 N은 A의 N-1 플러스 D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괜찮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를 모두 이렇게 더하죠. 괜찮아요? 그러면 여기는 두 번장부터 쭉 해서 n번째까지 더한 건데, 자, 여기서 어떻게 뭐가 없어집니까? 여기에서 A2가 이렇게 없어지고 A3가 이렇게 해서 다 대각선으로 없어져서 결국 왼쪽에는 AN만 남을 것이고 우변에는 A1만 남을 거예요.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는 AN이 A1 플러스 여기는 총 몇 개 있으니까 2부터 n까지니까 총 몇 개 있는 거 2 이상 n-1이니까 n-1 플러스 1 해서 n-1개 있는 겁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D가 n-1개 있다. 이런 식으로 일반항이 생기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치?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 주목을 하셔야 될 게 이 식이 사실 무엇이죠? 뒤에서 배우는 내용을 미리 끌어오는 거지만 수열의 정확히는 뭐라고 해야 되지? 등차 수열의 무슨 정의? 귀납적 정의. 그쵸? 귀납적 정의. 사실은 좀 엄밀히 얘기하면은 여기서 시작을 해서 이 식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 배울 때는 등차 수열을 배워서 귀납적 정의를 나중에 배우는데 실제 수학에서는 귀납적 정의가 먼저 있고 수열의 식이 이 결과물 귀납적 정의의 결과물로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셔도 좋아요. 이거는 수학의 그 순서에 관한 거다 보니까 여러분한테는 그렇게 의미는 없지만. 자, 이렇게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배웠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등차 수열의 성질에 대해서 배워줘야 되죠. 그치? 등차 수열의 성질, 예를 들어서 A, B, C 세 숫자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원래대로라면 여기 귀납적 정의에 집어넣어서 원래대로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D가 A 더하기 D, C가 B 더하기 D 이런 거를 이제 잘 조합을 해야 되는데 이걸 잘 조합해서 나온 결과물이 어떻게 되죠? B가 뭐가 되더라? 2분의 A 플러스 C가 되더라. 결국 아까 전에 그 귀납적 정의식에서 D를 소거한 거다라고 보면 되겠죠. 괜찮습니까? 이제 그래서 이거를 등차 중항이라고 하더라. 그리고 등차 중항이 여러분이 보는 어떤 형태랑 닮아 있죠? 요게? 정확히는 무슨 평균? 산술 평균 이런 것도 나중에 쓸모는 있을 겁니다. 지금 당장은 별로 쓸모는 없어요. 생긴 게 비슷하구나. 뭐 이런 식인 거죠. 자, 그러면 등차수열의 합을 한번 봅시다. 등차수열의 합을 구하는 방식은 우리가 그 옛날에 그 수학책 같은 데서 맨날 나왔던 가우스가 7살 때 했었다는 방식 괜찮아요? 1부터 100까지 더하는 거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가우스가 썼던 방식은 이런 식이라고 해요. 자, 똑같이 S를 한 번 더 쓰는데 순서를 거꾸로 쓰는 거죠. 괜찮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더해주면은 이 S가 101, 101 이렇게 되니까 괜찮아요? 쭉 해서 여기도 101 이렇게 나올 겁니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101이 몇 개 있는 거야? 100개 있는 거다. 괜찮아요? 따라서 S는 2분의 100 곱하기 1 더하기 100 이렇게 쓸 수 있더라. 괜찮습니까? 그치? 얘를 조금 더 한번 미신척을 한번 해보자는 거지. 이거를 이제 AN 일반항에 대한 식으로 가져와서 쓰면은
한 항만 더 써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얘를 거꾸로 한번 써보자는 거지. 이렇게 괜찮나요? 그치? 그리고 당연히 여기 a는 등차 수열이니까 a 플러스 n-1t 이렇게 되어 있고 a가 a1과 같다. 이거는 괜찮죠? 그쵸?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여기에서 어떤 식이 나오느냐? 얘도 참고할 만한 식이 a1 더하기 an을 한 게 a 더하기 a의 더하기 n-1t 이렇게 돼서 2a 플러스 n-1t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괜찮아요? 그치? 맨 첫 번째 항이랑 마지막 항 더한 거죠. 그치? 비슷한 식으로 a2랑 a의 n-1이랑 더해줘도 a2는 a 플러스 d가 나오고 두 번째 항은 a 플러스 n-2의 d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괜찮아요? 그래서 똑같이 그래서 요것들이 모두 같더라라는 증명, 그러니까 간단한 보조 정리를 만들 수가 있겠네요.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를 싸그리 더해주면 a1 더하기 an과 같은 것이 총 몇 개 있다고 할 수 있어? n개 있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등차설의 합공식을 2분의 n 곱하기 a 플러스 l이 보다 마지막 항이더라. 그러니까 이걸 an이라고 써도 큰 문제 없겠죠? 괜찮아요? l이 라스트란 얘기니까. 자, 그런 다음에 a 더하기 l이 사실 이거더라. 그치? 이거를 가져와서 쓰면은 이렇게 되는 거더라. 괜찮아요? 이거를 처음에 그냥 무지성으로 외운 사람도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뭐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는가를 여러분이 직접 따라하고 이렇게 쓸 수 있으면 더 좋겠다는 거지. 두 번째 배우는 이상. 괜찮아요? 그치?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언제 쓰이죠? 마지막 항이랑 첫 항을 미리 아는 경우에 쓸모가 많고요. 그치? 요거 같은 경우에 마지막 항은 별 관심이 없고 첫 항이랑 공차를 알 때 쓸만하다. 괜찮아요? 그래서 어떤 시기, 어떤 문제 형태에서 쓸만하냐 이런 것도 생각같이 해주면 제일 베스트겠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똑같은 논리로 이제 뭘 해보고 싶냐? 등비수열에 대해서도 해보고 싶어지죠. 그치? 등비수열의 일반항, 등비수열의 그럼 아까 전에 순서 여기 우리 서순을 한번 지켜봅시다. 등비수열의 귀납적 정의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등비수열이지. a,n을 구하고 싶을 때 자기 앞에 항에다가 뭘 곱해줘야 돼요? 어떤 일정한 숫자를 곱해줘야 되겠다. 괜찮아요? 얘는 d인데 d는 아까의 디퍼런스, 차이의 약자라고 했죠? 그치? 실제로는 여기서 나오는 거니까 여기에서 차이죠? 그치?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R이 뭐의 약자일까? 혹시 아시는 분 있나? 우리가 습관적으로 R이라고 쓰긴 쓰는데 레이시오의 약자입니다. 괜찮아요? 얘 귀납적 정의가 사실은 여기에서 나온 게 아니라 원래 귀납적 정의가 얘기하는 게 이런 일종의 비율로 나타나기 때문인 거죠. 괜찮아요? 그치? 이렇게 그래서 레이시오라고 R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치? 여기에서 이거는 지금 당장은 쓸모없는데 나중을 위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 R이 1보다 커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커지겠죠. 증가하는 수열이 될 거야. 괜찮아요? 증가함수 같은. 근데 R이 1이 되면은 그냥 계속 같은 값이 유지가 되겠죠? 일종의 1의 x제곱 같은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R이 1보다 작으면 R이 1보다 작으면 점점 어떻게 되겠어? 작아지겠죠? 괜찮아요? 점점 작아져서 나중에는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2분의 1의 뭐 x제곱 같은 거야. 그러면은 x가 엄청나게 커질 때마다 점점 0에 다가가야 되죠. 마치 무슨 느낌이냐? 2분의 1의 x제곱 그래프 같은. 괜찮아요? 아까 제가 이거 정수에 대한 함수라 그랬죠? 2분의 1의 an이 뭐 이런 거 예시를 한번 들어봅시다. 얘가 y는 2분의 1의 x제곱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 점들은 n이 0일 때 1, n이 1일 때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이렇게 점점 이렇게 잡혀가 있죠. 말하자면 요 함수 위에 요 점들만 뽀록뽀록 있는 게 이런 수열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괜찮아요? 제가 아까 얘기한 정수가 정의역인 함수다. 이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래서 얘는 이제 감소할 거야. 그리고 나중에 이때가요. R이 1보다 작을 때가 나중에 아까 얘기한 그 미적분 배울 때 되게 많이 쓰일 겁니다. 그건 그때 가서 보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일반항을 아까처럼 똑같이 해보면
A2는 A1 곱하기 R, A3은 A2 곱하기 R 쭉 해서 AN은 A의 n-1 곱하기 R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치? 자, 그럼 아까는 더해줬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곱해줘야 되겠죠? 곱해주면 어디가 사라져? A2, A3 이렇게 쫙 대각선으로 사라지는 건 똑같고 AN만 남고 A1에 곱하기 여기는 R이 몇 번 곱해져야 아까처럼 n-1번 곱해지겠죠? 그치? 왜 n-1은 앞에서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R에 n-1 제곱 이렇게 될 것이다. 괜찮나요? 그치? 자, 그러면 AN이 R에 n-1 제곱인 걸 구했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합은 어떻게 구해주면 좋을까? 합은 어떻게 구해줄까요? 합은 아까처럼 얘를 뭐 거꾸로 똑같이 쓰고 이렇게 하는 방식과는 조금 다를 겁니다. 괜찮아요? 이런 거는 어떻게 쓰느냐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괜찮아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이거에다가 여기 그리고 보조 정리가 아까 나온 것처럼 AN항 n 플러스 1항을 구하고 싶으면 AN항에다가 곱하기 R을 해야 된다 이런 거죠. 그치? 여기에서 요거에 한번 주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식 전체에다가 RS를 한번 곱해봐요. 괜찮아요? 그러면은 A1, 첫 항이 A1R이 될 텐데 A1에다가 곱하기 R을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A2가 되겠죠? 그래서 R을 곱한 게 A2로 옮겨오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래서 그럼 A2를 곱하면 A3가 되고 쭉 해서 AN-1 플러스 요 AN 플러스 AN이 되고 여기다가 R 곱하기 AN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치? 괜찮아요? 그치?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제 빼줍니다. 빼주면은 1-R의 S가 쫙쫙쫙 사라지죠. 심지어 AN까지 이렇게 쫙쫙 사라지죠. 괜찮아요? A1 플러스 R 곱하기 AN. 근데 R 곱하기 AN을 우리가 AN의 아까의 정의에 의해서 뭐라고 쓸 수 있다? A1 곱하기 R의 N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다. 원래 n-1제곱인데 여기다 R을 곱했으니까. 괜찮아요? 그치? 그래서 다시 A1으로 묶어주면은 이렇게 따라서 합은 연결부호가 마이너스. 네. 둘이 그래, 쏘리 빼는 거지. 미안. 이렇게 A1에 여기도 빼는 거죠. 그래서 1-R의 N제곱 이렇게 되는 거다. 괜찮아요? 분모 분자에 똑같이 -1을 곱해서 쓰면은 이런 식도 나올 수 있겠죠. 이렇게. 괜찮아요? 그치? 자, 여기에서 여러분이 예전에 수상에서 배웠던 무언가를 좀 확인을 해볼 수도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x제곱 마이너스를 x 플러스 1로 나누면 어떻게 되죠? x 플러스 1만 남죠. 괜찮아요? 다시 한번 x 세제곱 마이너스를 x 마이너스 1로 나누면 뭐가 남죠?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렇게 남죠. 이런 식으로 쭉 해서 x의 n제곱 마이너스 1을 x 마이너스 1로 나누게 되면 xn 마이너스 1제곱부터 쭉 해서 1만 1까지 나올 것이다. 이거 괜찮나요? 그치? 이런 아이디어가 지금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나요? 오케이. 이런 거랑도 연관이 있구나. 그리고 내가 언급을 중간에 빼먹고 넘어갔는데 등비중항. 아까의 등비중항은 어떻게 되겠어? A, B, C 세 순서로 등비수열이 되면 B제곱이 AC 이렇게 돼서 B는 플러스 마이너스 정확히는 뭐 양수라고 치고 루트 AC 이렇게 되면 얘가 무슨 평균? 기하 평균과 같더라. 괜찮아요? 그치? 이거를 그리고 등비중항이라고 한다더라. 뭐 이런 거. 사실상 그래서 우리가 외워야 될 식은 4가지가 다고 이 4가지조차도 그렇게까지 어려울 식은 아니에요. 유도하기도 어렵지도 않고 뭐 해요. 물론 당연히 여러분이 문제를 빨리 풀려면은 이 식들을 4가지 식을 다 외우고 있어야 하지만 이거를 직접 한번 유도를 해보는 것도 이번 기회에 꼭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제일 좋은 건 기본 때 이걸 하고 심화 때 이걸 안 하는 건데 여러분이 기본 때는 이런 식들을 외우기도 벅찼을 겁니다. 이런 식들을 외우기도 벅찼지만 지금은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이거를 직접 제로 베이스에서 여러분이 한번 시도를 해볼 수도 있어야 되겠죠. 괜찮아요? 지금 해본 거를 한번 여러분이 스스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A4 용지에 그냥 쭉 펴두고 수열, 등차 수열, 등비 수열 적어놓고 이런 식들을 쓸 수 있냐 말하자면 내가 지금 여기 칠판에 쓴 거를 같이 여러분이 똑같이 여러분이 아무도 없는 데서 여러분 혼자 힘으로 할 수 있겠냐 그리고 있어야 돼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오케이?
이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사실 다 아는 얘기잖아, 그렇지? 이제 이런 얘기는 얼추 했으니까. 그리고 수열의 합 얘기는 아직 안 했는데요. 합 얘기는 뒤에 문제가 나오면 그때 한번 다시 해보는 걸로 합시다. 자,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오늘은 등차 수열을 좀 왕창 하고 싶기는 한데, 자, AN이 등차 수열이래요. 여러분 수열 쓸 땐 일반적으로 이렇게 중괄호 써서 나타내죠. 뭐 이제 대괄호나 뭐 이런 걸 써도 되기는 하는데 일단은 얘가 중괄호로 쓰는 게 이제 고등학교에서 조금 더 일반적이니까 이렇게 쓸게요. 등차 수열이 있는데, 자 그럼 여기서 A3항과 A8항의 절대값이 같대요. 그치? 자 얘의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이며, 그렇다는 얘기는 뭐 이렇게 쓰는 것도 좋지만은 뭐 이렇게 조금 더 자세히 쓰면은 이렇게 쓰는 게 조금 더 좋겠죠? 괜찮아요? 그치? 그런 다음에 A 다섯 번째 항이 2라고 합니다. 얘가 동시에 성립을 해야 돼. 자, 우리가 등차 수열에서 등차 수열하면 일반항이 어떻게 되죠? AN이 A 플러스 N-1 D라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A랑 D만 구하면 답이 나오겠죠? A랑 D 모르는 게 두 개인데 식도 두 개다. 정확하게 풀 수가 있겠죠? 그러면 A 플러스 2D가 마이너스 A 플러스 7D와 같다. 이런 결론이랑 A 플러스 4D가 2더라. 이렇게 풀어주면은 금방 풀 수가 있겠다. 간단하게 마무리합시다. 그러면은 두 번째 식은 2A는 5D 하고 나오게 되고, 첫 번째 식은 그 다음에 A 플러스 4D는 2 하고 나오게 되겠네요. 그러면은 선생님, 마이너스 2예요. 네. 그 A 다섯 번째. 진짜? 잠깐만. 아이고 그렇구나. 마이너스 5D구나.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넘어가고 그 밑에 뭐 식을 잘못 썼나? 둘다 틀린 것 같은데. 자 여기 마이너스 이라고 써야 됐구나. 미안해요. 여기를 잘못 썼네. 2A가 그럼 마이너스 5D인 것도 맞고, 순식간에 실수를 두 개를 따다닥 했군요.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은 집어넣어주면은 마이너스 2분의 5D 플러스 4D니까 2분의 3D가 마이너스 2가 되겠네. 그치? 예? 마이너스 5D가 아니라 마이너스 9D 아니에요? 그 마이너스 5D가 아니라 마이너스 아이씨 가지가지 하는구나. 폼 잡아놓고 이렇게 망가질 때가 제일 문제죠. 그치? 2분의 9D도 아니고 9D 마이너스 9D 이렇게 쏘리? 자 그러면 빨리 계산해 봅시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2분의 1D가 마이너스 2니까 여기에서 D는 4하고 나오게 되고, D가 4하고 나왔으면은 A가 18 이렇게 나오게 되겠다. 잠깐만 D가 마이너스 18이죠. 이렇게 나오게 되겠다. 이러면은 답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A246은 A 몇 번째 항인가? 246이 AN이더라 라고 치면은 얘는 마이너스 18 플러스 N-1 4 이렇게 될 테니까 이건 N은 금방 구해줄 수 있겠죠? 그러면 더해주면은 264 하고 나오게 되고 264 그러면은 n이 67 하고 나오게 되겠네. 이거는 계산을 보면 되니까 이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뭐 쉬우니까 딱히 어려울 건 없는데 여러분 1-3번 문제에서요. 여러분 1-3번에 하나만 위에다가 그 문제 하나만 적어주세요. 1-3번에 부분분수. 여러분 이거 오랜만에 볼 건데 수하에서 내려왔던 거예요. 얘를 어떻게 쪼개더라? 결국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게 각각의 곱을 이렇게 쪼개고 싶잖아. 그치? 그럼 옆에 뭐가 들어가야 되죠? B-A분의 C가 들어가야 되더라. 이것만 적어주시면 문제 푸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에 2번. AN이 3N-4래요.
자 그러면 얘를 결국 어떤 식으로 바꾸고 싶느냐? a 플러스 n 마이너스 1 d로 바꾸고 싶은 거잖아. 괜찮아요? 얘를 조금 변형해주면 좋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 3n을 3의 n 마이너스 1 플러스 3 마이너스 4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 괜찮아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3의 n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서 여기다 집어넣어 주면은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1이고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다. 괜찮나요?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서 a-d의 값은 그냥 마이너스 4하고 나오게 되겠다. 이렇게 식 변형하는 연습 같은 건 사실 어려운 건 아니죠? 그냥 이렇게 일반 확률로도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런 걸 안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여러분 쉽게 풀고 싶으면 a1 강제로 마이너스 1 넣고 그치? n에다 1 넣어서 그치? n에다 2 넣어봐서 a2가 2니까 그치? 공차가 3이구나. 첫 번장이 마이너스 1이구나. 뭐 이렇게 생각해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되는데 이런 식으로 식을 변형해서 이렇게 찾아내는 것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치? 제일 좋은 건 요거긴 합니다. 그냥 1, 2 넣고 그치?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맨날 최선의 풀이 뭐 어떻게 효율적인가 맨날 얘기를 하긴 하는데 지금 이렇게 일부러 안 푼 이유는 이렇게 한번 변형을 해보고 싶어서 그랬던 거예요. 알았지? 여기서는 뭐 특별히 어려울 건 없으니까요. 이건 한번 그냥 넘어갈게요. 자, 근데 여러분 2-2번 한번 볼래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2-2번. 그러니까 AN이 등차 수열인데 여기에서 보면은 자, A에 2N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수열이 어떤 수열인 거예요? N에다가 1을 집어넣었을 때 A2, A4, A6 이렇게 가는 수열이잖아요. 괜찮아? 그러면 얘는 뭐라고 하면 좋겠어? 첫 항이 여기에 AN이라고 치면 A2가 되고 괜찮아요? 그치? 공차가 여기에 공차를 D라고 하면은 공차를 D라고 하면 여기 A2N 수열의 공차는 어떻게 되는 거야? 2D가 되겠죠. 괜찮아요? 서영아 이렇게 되겠다. 이런 것만 이제 잘 생각해주면 되겠죠? 그치? 처음에는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넘어가면 참 좋은데 지금은 그렇지 않더라도 이렇게 한번 써보시고 그래서 첫 항이랑 공차가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것만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 괜찮나요? 그치? 그래서 이런 것만 체크하고 넘어가고요. 자, 3번입니다.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 자, 그럼 여기에서 A3 더하기 A5가 36이고 그치? 자, 그 다음에 A2 곱하기 A4 한 것이 180이다. 그러면은요, 얘를 곧대로 그냥 이렇게 막 해도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어? A3을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 눈에 보이는 대로 푸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좋은 풀이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A 플러스 2D 더하기 A 플러스, A 플러스 4D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36하고 19 해놓고 여기를 A 플러스 D, A 플러스 3D 이렇게 해서 180이다. 이거 그냥 A랑 D에 대한 뭐 2차 방정식이나 연립 방정식인데 2차 방정식일 뿐이잖아 라고 해서 여러분이 계산을 열심히 다다다닥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도 충분히 풀 수 있으니까. 근데 여기다가 어떤 개념을 집어넣으면 쉽게 풀리느냐? 자, 여기에서 이게 있죠. 자, 그치? 여기에서 뭘 쓰면 좋겠느냐? 그치? 다들 눈치를 채셨겠지만 등차 중항을 쓰면 좋을 것이다. 괜찮아요? 그치? A3이랑 A5의 가운데 있는 항이 뭐겠습니까? A4잖아. 그러면 얘를 결국 뭐라고 쓸 수 있냐? 2 곱하기 A4라고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괜찮아요? 이게 등차 중항을 이용한 거지? 그치? 그러면은 A4가 18이라는 게 바로 나오니까 얘가 18이기 때문에 A2가 10이다라는 게 너무 간단하게 나오게 되잖아. 괜찮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는 게 A4는 18이고 A2가 10이에요. 이걸 푸는 게 훨씬 쉽잖아요. 이거는 단순한 1차 연립 방정식일 뿐이니까. 괜찮아? 요거를 곧대로 풀었으면 2차 연립 방정식이었을 텐데 등차 중항이라는 아이디어를 하나 집어넣으면서 연립 1차 방정식을 푸는 걸로 난이도가 갑자기 확 쉬워졌죠. 그치? 저는 이런 걸 알아내는 게 여러분이 고등학교 수학을 배우는 동안 눈치채야 되는 그런 말하자면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막 고지고대로 풀면은 그냥 문제에서 하라는 대로 막 풀면은 엄청 복잡한 식이 되는 거를 뭔가 배운 걸 이용해서 예전에 배웠던 되게 쉬운 걸로 바꾸는 이런 거. 그치? 쉬운 걸로 바뀌는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계속 연습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뭐 볼 것도 없죠. 빼면은 D가 4 하고 나오고 A는 6 하고 나오고 뭐 이거는 너무 쉽겠다. 그쵸? 그래서 A랑 D를 구했으니까 AN이 100보다 작아야 한대요. 그러면 AN이 6 플러스 N-1 곱하기 4 한 것이 100보다 작아야 되는 N. 이건 뭐 쉽게 구할 수 있죠? 그치? 뭐 그래서 구해주면은 N이 몇이 나오냐? 이거는 94를 4로 나눈 거니까 4분의 94 플러스 1 이렇게 될 테니까 몇이죠? 23 24점 어쩌고 하고 나올 거니까 n이 최대 24까지 가능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냥 풀면 되겠네요. 이런 유형 많이 보실 거예요. 1과 100 사이에 A1, A2 이렇게 쭉 넣어서 AN까지 하고 100 이런 수열이 되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등차 수열이 되어야 해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다음 중 이 수열의 공차가 될 수 있는 것은 자 이런 거는요 풀이 방법이 사실상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문제 좀 어려워하는 친구도 있던데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얘를 새로운 수열 B1, B2, B3 쭉 해가지고 AN은 B의 N 플러스 1이 될 거예요. 여기 100이 B의 N 플러스 2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오케이.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썼을 때 한 가지 눈치채야 할 것이 있다면은 B 수열의 공차랑 A 수열의 공차가 어떨 것이다? 같을 것이다.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BN의 공차와 그리고 AN의 공차가 같더라 라는 조건까지 써주시면은 한층 완벽하겠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서 B1이 1인 거를 금방 알 수가 있고 B의 N 플러스 2가 100이란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괜찮아요? 그치? Bn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Bn 플러스 2 항은 B1 B1이라고 일단 쓸게요. 처음에는 B1 더하기 N 플러스 1의 D 이런 식이 될 겁니다. 괜찮아요? 다시 한번 쓰면은 100은 1 플러스 N 플러스 1 D 이런 식으로 나타날 거고요. 따라서 우리가 중요한 건 공차잖아. D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면 N 플러스 1분의 99 이런 항이 나올 겁니다. 단 N은 무슨 숫자여야 돼? N은 자연수여야 되겠죠. 그치? 그러면 이 조건을 만족하는 애들이 여기 있느냐 하고 물어보면은 어떤 것만 답이 되겠습니까? 최소한 분자가 99의 약수여야 될 거 아니야. 괜찮아요? 그치? 이렇게 나오는 거는 뭐뿐이다? 4번 뿐이겠다. 괜찮아요? 그치? 이 경우에 n이 몇이냐? 이런 것도 구할 수가 있겠죠.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서 문제에서 한 줄 더 쓰면은 최소한 분자가 99의 약수여야 된다. 이런 거죠. 그치?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쉬울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는 이렇게 끼워 나온 거에서 합 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수열의 합 같은 거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여기 이거 나중에 풀겠지만 여기 등차 수열의 합을 쓴다고 하면 아까 전에 그 수열 합공식이 등차 수열의 합공식이 두 개 있었죠? A랑 D를 쓰는 방식이 있었고 첫 번째 항이랑 마지막 항을 쓰는 방식이 있었어요. 여기서는 뭐가 훨씬 편하겠어요? 대놓고 첫 번째 항이랑 마지막 항을 첫 번째 항 마지막 항을 쓰라고 이제 부르고 있는 문제죠?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해줘야 될 것이다. 그래서 합 공식을 무조건 하나 A랑 D만 있는 공식으로 외우는 게 아니고 첫 번째 항이랑 마지막 항이 있는 공식도 같이 외워줘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케이? 그럼 그때 가서 다시 보자고 하면 뒤에 나올 테니까. 여기서는 뭐 다른 거 별로 특별히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거의 똑같은 얘기니까 넘어갑시다. 자, 5번 등차 중앙입니다. 자, 세 양의 실수, 그러니까 양의 실수에 밑줄 좀 쳐주십시오. 나중에 곡선이 하나 늘 거니까. A, B, C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러면은 이제 등차 중앙 공식을 바로 써주면 B는 2분의 A 플러스 C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a제곱 b제곱 마이너스 c제곱도 똑같이 순서를 이루게 되니까 뭐라고 써야 되겠어? b제곱은 2분의 a제곱 마이너스 c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 괜찮아요? 그치?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 자 그러면은요 얘를 그냥 b를 바로 소거를 해봅시다. 괜찮아요? b를 바로 소거를 해보면은 2분의 a 플러스 c의 제곱이 2분의 a제곱 마이너스 c제곱 이렇게 되잖아요. 괜찮아요? 2 곱해서 정리해주면 이렇게 되니까 a제곱이 사라지고 사고 펴야 돼. 아 이런 여기 2가 이렇게 곱해져야 되겠구만. 그쵸? 쏘리 다시 이렇게 될 테니까 a제곱이 사라지는 게 아니죠?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은 a제곱 마이너스 2ac 마이너스 3c 제곱은 0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은 a 마이너스 3c a 플러스 c 이렇게 될 건데 따라서 a는 마이너스 c거나 또는 a는 3c거나 있는데 자 아까 전에 곡선이 여기서 빛을 발합니다. a, b, c가 각각 다 양의 실수라고 했잖아. 그치? 그럴 때 a는 마이너스 c인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치? 둘 다 양수해야 된다. 둘 다 양수해야 되니까 이 경우가 불가능하고 a는 3c만이 답이 되겠다. 괜찮아요? 그치? a는 3c하고 답이 되면 이걸 첫 번째 식에는 넣어주면 b 역시 2c하고 바로 나오게 될 테니까. 괜찮습니까? 그치?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세 숫자가 3c 다시 한번 써주면은 이거 그냥 이대로 쓰면 되겠다. 그래서 문제에서 2ab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인데 여러분 이 공식 혹시 어디서 많이 봤는데 어디 갔습니까? 최근에 배웠어요. 코사인 법칙에서 코사인 유도하는 그 공식이랑 비슷하지 않아요? 물론 뭐 여기에서는 그렇게까지 의미는 없습니다만 괜찮아요. 그래서 식 넣어서 계산을 해주면은 a가 9c 제곱 그다음에 플러스 4c 제곱 마이너스 c 제곱분의 6c 제곱 이렇게 나오니까 12분의 6c 제곱 이렇게 돼가지고 답이 잠깐만 2가 곱해져 있구만 이거 쏘리. 그래서 1이 되겠다. 그래서 1고 나오게 되겠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코사인 값이 이게 아까 코사인이랑 비슷하다 그랬잖아. 코사인 값이 1이야. 몇 도란 얘기입니까? 예? 코사인이잖아. 0도랑 잠깐 삼각형에 0도가 있어? 생각해봐. 근데 비율이 어떻게 돼? 비율이 3대 2대 1이죠. 여러분 1, 2, 3 이 세 길이 가지고 삼각형 만들 수 있습니까? 없죠? 그치? 봐봐 이런 꼴이잖아. 삼각형이 만들어집니까? 안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일직선인 형태라서 0도다 이렇게 생각하는 여기 사이에 굳이 이루는 값을 치자면 0도다 이런 게 있는 거죠. 괜찮아요? 그치? 그러니까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도 여러분 보면 이렇게 의도적으로 좀 엮으려고 뭔가 하는 흔적이 보이지 않아요? 이런 걸 여러분이 그러니까 사실 지금 제가 얘기한 방금 이런 거는 지금 이 수열 문제를 푸는데 하등 쓸모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이런 뭐라 하지 뻘 생각을 계속 하는 게 결국에 나중에 무엇에 필요하느냐? 수능 때 필요하단 말입니다. 수능 여러분 곧 수능은 내신과도 연관이 되어 있고 수능에서 이야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뭐 이것도 아까 전에 얘기한 그 넓게 얘기하면 개소리 중에 하나인데 수능에 2점, 3점, 4점짜리가 있어요. 그치? 2점짜리는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 이번 수능 1번 문제 알죠? 뭐 2의 3분의 2제곱에다가 세제곱근 2에다가 뭐 이렇게 해서 막 했잖아. 그냥 계산만 할 줄 아세요? 하고 물어보는 거. 이건 여러분도 풀 수 있어요. 배우기만 하면은. 그쵸? 3점짜리는 뭐냐면은 뭔가 유형이 있긴 한데 지금 여기 블루 같은 데 나온 것처럼 그냥 뭐 수열에 대한 지식 하나만 있으면 바로 풀 수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는 한 가지 이야기만 다루면 3점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가지 단원 이야기만 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3점짜리 문제가 뭐랑 비슷하냐? 학교 내신 문제랑 좀 비슷해요. 내신 중에서 쉬운 거. 왜냐면 학교 시험은 내신이 그 범위가 한정돼 있고 예를 들어 삼각함수 다루고 있는 거기다 수열 문제를 끼워서 내기가 애매하단 말이에요. 요즘에 나오긴 하지만 쉬운 문제의 경우에.
괜찮아요? 이런 게 3점짜리고 나중에 4점짜리에서 이제 분류가 되게 여러 개로 갈리는데 4점짜리의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수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갑자기 뭐 또 끼워 넣으냐 뭐 수투에서 나중에 배울 뭐 미분 문제 같은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단원 이야기를 동시에 최소한 2가지 이상을 하는 게 수열 문제 이런 4점짜리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 조합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쉬울 수도 있고 또는 엄청 어려워질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다가 추가적인 어떤 직관적인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학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을 해왔느냐 이런 걸 한 스푼 더 섞게 되면 이때부터 소위 말하는 그 읍읍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응?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되어가는 지금 그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만드느냐 여러 가지 단원의 내용들을 섞고 거기다가 여러분 예측이 좀 힘들게 무언가 한 스푼을 더 끼워 넣는 이런 거라는 거죠. 뭐 밖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어쨌든 이런 거라서 제가 이런 얘기를 아까 코사인이랑 연관되어 있죠.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이런 생각을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의 차이가 종국에 여러분이 고3 때 가서 수능을 볼 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다음에 6번이고요. 자 여러분 이 공식 이거 보면 뭐가 떠오릅니까? 이건 중학교 시절에 가장 최근에 이제 여러분의 그 추억을 살리는 그거죠? 그치? 뭐가 떠오르십니까? 응? 소공식 그쵸? 오랜만에 그 닮음으로 맨날 했잖아. 괜찮아요?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중학교 때 배웠던 닮음 개념과 지금 등차수열 등비수열이 같이 얽혀있는 문제란 말입니다. 수능으로 치자면 이게 제일 쉬운 4점 유형으로 나올 수도 있단 말이죠. 그치? 자 아까 전에 A에서 BC의 일소의 D라고 하자. 삼각형 ABC 그치? 전체 삼각형 그 다음에 삼각형 DAC 그 다음에 삼각형 DBA 이렇게 순서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를 DAC의 그 넓이를 A라고 S1이라고 해볼까? 여기를 S2라고 하자. S1이라고 하자고요. 그러면 삼각형 ABC는 어떻게 되죠? 여기가 S1 플러스 S2가 되겠죠. 괜찮아요? 그 다음에 DAC는 S2, 그 다음에 S1 이런 순서가 될 겁니다. 괜찮아요? 그치?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게 되겠느냐? 이 S2 등차 중앙을 쓰는 거죠. 괜찮아요? 등차 중앙이라고 쓰고 나서 할게. 등차 중앙을 쓰면은 ES2가 ES1 플러스 S2 이렇게 될 겁니다. 괜찮아요? 그치?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S2가 ES1 하고 나오게 되겠다. 괜찮아요? 오케이? 그쵸? 자, 그래서 S2 대신에 여기 대신에 ES1이라고 쓰겠습니다. 괜찮아요? 그치? 자, S1과 S2는 여기 S2 지금 이 S1은 어떤 변을 공유해요? AD를 공유하죠. 그치? AD를 우리가 맨날 소공시에 썼던 대로 H라고 해봅시다. 괜찮아요? 그러면은 여기의 길이를 우리가 XY 이렇게 뒀잖아.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X라고 두고 그럼 여기 CD의 길이는 뭐라고 둬야 되겠습니까? 2X라고 둬야 넓이가 2배가 되겠죠. Y 말고 그러니까 2S1이라고 하면 그 이유가 있잖아요. 괜찮아요? 밑변이 같으니까 넓이가 곧 높이의 비율인 거야. 여기를 이제 밑변이 셈 치는 거지. 괜찮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D 이렇게 되는 거. 그러면 우리가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BC분의 CA잖아. 그치? CA의 잠깐만 이게 된다고?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이제 예전에 소공식에서 배웠던 거 같을 때 H 제곱은 뭐랑 같아요? XY랑 같잖아. 양쪽 끝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제 H 대신에 이렇게 쓰는 겁니다. 괜찮아요? 그러면은 CA의 길이는 뭐가 되겠습니까? CA의 길이는 마지막으로 이제 피타고라 정리 그냥 계산해주면 루트 6 곱하기 X 이렇게 될 거고. 괜찮아요? 그치? 그 다음에 CA 대 BC BC는 여기 전체니까 3이죠? 그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것 다음편 BC분의 성 AC 이렇게 돼 있으면은 3분의 루트 6 원래는 x가 이렇게 다 있어야 되는데 없어진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되게 간단한 등차 중항과 중학기 때 배웠던 소공식 한 스푼만으로 문제가 쉽게 풀렸다. 괜찮아요? 소공식 같은 것도 다 기억하고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건 필요 없지만 사실 이것도 이렇게 구할 수 있죠. AC 제곱 방금은 피타고라스로 구했는데 뭘로 구할 수 있죠? CY 이렇게 구할 수 있죠. 괜찮아요? 뭐 이런 것도 같이 들어가 있다. 뭐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좀 그렇습니다. 자, 7번. 여기도 이제 수상 내용이랑 좀 섞여 있네요. x제곱 플러스 3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k는 0에 세실근이 일반적으로 세실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두는데 세근이 등차 수열을 이룬대요.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여기를 물론 당연히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해서 뭐 등차 중항을 쓰고 뭐 등차 중항에서 2베타가 알파 플러스 감마 쓰고 3차 방정식의 근각의수의 관계 이렇게 써도 되지만은 이렇게 세 숫자를 쓰는 또 다른 방식이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 숫자를 쓰는 방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 밑에 탑 솔루션에 나와 있는데 뭐 여기 세근 여제 알파를 쓰고 싶으면 알파 마이너스 d 알파 플러스 d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괜찮아요. 뭐 a라고 써도 상관없고요. 괜찮아요. 그냥 근이라서 알파를 일부러 더 쓴 거예요. a라고 써도 무방은 합니다. 그래서 밑에 여러분 탑 솔루션 보면은 세 개 숫자는 거의 이렇게 쓰면 확정적입니다. 근데 5가지 숫자인 경우에도 여기다 양쪽에다 하나씩만 더 추가해주면 되죠. 그치? 그런데 이게 4가지 숫자인 경우에는 조금 애매한 케이스가 있어요. 4가지 숫자에다가 밑줄 좀 치고 이런 경우는 약간 특이한 케이스구나 라고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별로 쓸 일이 많지는 않은데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거기 뒤에 뭐라고 나와 있어? 4가지 숫자가 이제 등차 수열일 때 a 플러스 d, a 마이너스 3d, a 마이너스 d, a 플러스 d 이렇게 돼 있잖아. 이렇게 쓰고 나면은 여기 사이의 차이가 몇만큼 나? 2d만큼 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4가지 숫자일 4개 숫자일 때는 요게 그 숫자로 쓴 d랑 내가 구하는 d랑 실제 구하는 공차가 차이가 나기는 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되겠죠. 이걸 억지로 d로 맞추고 싶으면은 사실 억지로 d로 맞추고 싶으면 이렇게 써야 할 겁니다. 하지만 이거는 오히려 그 공차를 억지로 뒤로 맞추었다 복잡성을 늘리는 것 같죠? 분수가 더 생겨봤자 짜증나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한 거다라고 봐주시고 그러니까 실제 D랑 여기 이렇게 4개의 숫자를 잡았을 때 실제 D랑 내가 진짜로 구하는 수열의 공차가 다를 수도 있겠구나. 마치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뭐 이런 거 나오잖아. 우리가 이렇게 뭐 했을 때 여기를 X로 두는데 실상 구해야 되는 게 여기인 경우가 있잖아. 그러면 X 구했다고 끝인 경우가 아니죠.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어쨌든 여기선 단순히 세 숫자뿐이니까 다시 한번 a-d, a 플러스 d라고 해서 근각의수의 관계를 한번 써봅시다. 근각의수의 관계를 쓰면은 세 개 다 더한 거 3a가 마이너스 3하고 나와야 하고요. a에 a-d, a 플러스 d 한 것이 마이너스 k 그 다음에 a-da 플러스 a에 a 플러스 d 플러스 a 플러스 d a 마이너스 d 한 것이 마이너스 1이더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다. 괜찮아요? 위에 거 2개를 이용하면은 a랑 d를 금방 구할 수 있고 밑에 집어넣으면 k가 금방 구할 수 있겠다. 괜찮아요? 계산은 빨리빨리 합시다. a는 마이너스 1이 되고 그러면은 여기다 빨리 집어넣어주면은 여기는 2a 제곱이 되고 플러스 a 제곱 마이너스 d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되어서 d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겠다.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는 건 어차피 큰 상관없죠. 플러스인 경우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는데 플러스 2인 경우는 어떻게 돼 있어? 플러스 2인 경우는 a 마이너스 2, a 플러스 2인 거고 괜찮아요? 마이너스 2가 되면은
a 플러스 2, a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순서만 바뀌었을 뿐이지 사실 다루는 숫자 3개는 수쌍은 똑같은 거죠. 괜찮아요? 그래서 큰 문제가 없더라. 그래서 결국 이제 세 숫자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d가 그냥 2라고 가정하고 그런 다음에 1 이렇게 될 테니까 k는 마이너스 3 하고 나오게 되겠다. 이런 식으로 금방 할 수가 있겠죠. 7-3번이 아까 보면은 여러분 네 숫자죠? 그치? 7-3번 문제가 이제 보면은 등차 수열에는 네 수가 있으니까 제가 가까이 얘기한 그 네 가지 숫자 컨트롤하는 이런 거일 겁니다. 오케이? 이 부분에 좀 주의해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AP 있죠 오늘? 네. 5시부터인가? 네. 45분쯤에 끝내줄게요. 괜찮아요? 네. 조금 더 해야 되는데 맨날 내가 그러니까 이게 좀 착각인 게 그 5시에 끝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맨날 50분 가져서 종 올리면 헉 하고 이러는 케이스가 많은데 지금은 그래도 15분이라도 빨리 눈치챘다. 어쨌든 목표가 등차수를 더 하고 싶었는데 어쨌든 등차수를 나가는 데까지 최대한 해봅시다. 자 8번 이제는 활용이에요. 자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길이를 구하시오. 세 변의 길이는 등차수열을 한다. 이것도 넓게 보면 세 숫자잖아. 괜찮아요? 그치? 세 숫자니까 가장 긴 변을 그러니까 세 숫자니까 a-d, a 플러스 d 순서로 해야 되겠죠? 괜찮아요? 그래서 가장 짧은 변이 a-d가 되고 가장 긴 변이 a 플러스 d, 중간 변이 a 순서가 되어야 할 겁니다. 괜찮아요? 그치? 이렇게 했으면은 피타고라스 정리로 a 플러스 d의 제곱은 a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d의 제곱 이런 식이 하나가 나오겠다. 그쵸? 이게 1번 조건이죠? 그 다음에 2번 조건 넓이는 지금 뭐 그림에서 바로 볼 수 있듯이 2분의 1 a에 a 마이너스 d가 150이다. 이렇게 해서 풀면 되겠네요. 괜찮아요? 그치? 뭐 이거 푸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계산은 그냥 넘어갈게요. 8-2번 같은 게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것도 뭐 천천히 해보시면은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을 거예요. 8-2번 문제가 어려워서 그런데 이것도 보면 5가지 숫자잖아요. 괜찮아요? 5가지 숫자는 아까 어떻게 나눴죠? 우리 앞에서 이용 중에 5가지 숫자 나누는 법 기억나시죠? a-2d부터 a 플러스 d까지. 괜찮아요? 그치? 이렇게 해서 풀면은 숫자 2개는 그럼 금방 나올 것이다. 오케이? 5가지 이런 정도만 하고 계산 안 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계산하는데 시간이 걸려 진도 조금만 더 나갈게. 알았지? 오케이. 그래서 이 답만 적으면은 a 플러스 d 얘가 25 하고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a는 20일 거고 d는 5일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15, 20, 25 보면 이게 3대 4대 5 하고 나오죠? 괜찮아요? 뭐 이런 식이 될 겁니다. 여러분 피타고라스 쌍 중에 3, 4, 5는 맨날 쓰이고 또 하나 많이 쓰이는 게 뭐가 있습니까? 5, 12, 13 또 있는데 하나만 더 외웁시다. 뭐 있을까요? 6, 80 이런 것도 있면 7, 24, 25 요것도 있죠? 그렇지? 요거 정도까지 하면 그 이상 숫자는 거의 안 나와요. 오케이? 그리고 이거는 사실 여러분이 영재고나 이제 사립고 준비하는 게 아닌 이상 별로 필요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하면은 항상 어떤 식이 나와? 여기에서도 피타고라스 세 쌍이 이루는 규칙성이 나중에 보일 거예요. 보면은 3, 4, 5 하거나 그치? 5, 12, 13이거나 7, 24, 25 보면 여기 뭔가 규칙성이 하나 있지 않니? 어떤 홀수여야 되겠지. 그치? 그러면은 한번 물어볼게. 여기가 왜 홀수여야 돼? 가장 짧은 면이 왜 홀수여야 할까? 왜?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여러분이 혹시나 특목고급 같은 걸 준비하고 있다면 이런 거에 대해서 막 탐구를 해보다 보니까 수학에 흥미가 생겼습니다. 이런 빌드업이 되는 거고요. 설령 내가 뭐 그런 거랑 상관이 없더라도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수능 성적 혹은 여러분 주태 성적과 별개로 내가 수학에 대한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돼요. 그리고 이런 걸 파고들게 되면은 정수론이라는 곳에 도달하게 돼요. 정수를 다루는 거야. 근데 이게 전형적인 뭐냐면은 KMO 경시 문제예요. 약수, 배수 다루고. 오케이? 물론 여러분이 거기까지 갈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정수론이 나중에 온갖 분야에 쓰이게 돼요. 그래서
뭐 지금은 좀 한물간 아저씨기는 한데 그러니까 오래되셔가지고 1800년대 독일 수학자 중에 한 사람이 너무 이런 거에 심취하신 나머지 뭐라고 했냐면 이 세상에서 신이 창조한 것은 오직 자연수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그거의 결과물이다. 그러니까 자연수 미만 잡이라고 해버린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 좀 다른 얘기인데 어디서 빨리 진도 나가야 돼. 뭔 개소리를 했는지 어쨌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는 꼭 그렇진 않다더라 이런 건데 여러분이 배우는 수많은 문제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나중에 어디까지 발전이 하냐면은 여러분도 뭐 리만 가설 이런 거 들어봤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가 결국 여기서 나옵니다. 여러분이 배운 거 얘기하면은 이렇게 얘기할게요. ON이라고 정확히는 O가 아니라 시그마긴 한데 세타 N이라는 숫자가요. n 이하의 자연수들 중에서 소수의 개수예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함수가 있다고 칩시다. 뭐 여러분 이런 거 옛날에 많이 계산해봤죠? 그치? 이런 거에 대해서 하는데 n이 엄청나게 커지면은 n이 이제 10만, 100만, 1000만 이렇게 커지면은 얘가 뭐에 다다르게 되냐면은 얘의 대략적인 값이 이렇게 됩니다. 반대. 이렇게 나와요. 갑자기? 우리가 배웠던 게 튀어나오죠. 그리고 정확히는 상용로그는 아니고요. 2라는 걸 하는 이런 숫자가 나오게 되는데 어쨌든 로그는 로그입니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요. 이 숫자는 이제 나중에 미적분할 때 배우게 되고요. 어쨌든 이런 식이 돼서 우리가 정수를 다루게 되는데 소수 얘기는 정수 얘기잖아. 그치? 근데 갑자기 이런 게 막 튀어나오고 난장판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처럼 정수라는 게 해서 정수만 다루는 고리타분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배우는 모든 수학을 아우를 수도 있구나 이렇게 나중에 하게 될 겁니다. 자 빨리 한두 개만 더 합시다. 자 10번입니다. 아니구나 9번이구나 쏘리 9번. 자 첫째 항이 50하고 금방 나왔습니다. 그리고 공차가 -5라고 아이고 친절해라 식도 다 주셨네. 근데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이 처음으로 음수가 된대요. 그럼 우리가 s라고 쓰는데 뒤에다 sn이라고 쓰죠. 왜? n항까지 합이니까 괜찮아요. 그치? sn이라고 쓸 때 얘는 뭘 쓰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방식이 a 플러스 l 첫항 더하기 끝항 이렇게 하는 방식도 있고 그냥 a랑 d에 대한 식만으로 있잖아요. 여기서는 a랑 d가 적었으니까 두 번째 방식을 택해줘야 되겠죠. 자 2분의 n에 2a 플러스 n-d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음수여야 돼요. 자 그러면은 되게 단순하게 식을 하나하나 써도 되는데 여러분 n은 뭘 해도 양수죠. 그치? 그러니까 2분의 n은 뭘 해도 양수일 겁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뭘 풀면 되느냐?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다. 괜찮아요? 그치? 그래서 넘겨주면은 이렇게 될 테니까 n이 21보다 커야 되겠다. 그래서 22번째 항부터 커지게 되겠네요.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문제 조건에 따라서 내가 첫 번째 항 마지막을 쓸 건지 마지막 저걸 쓸 건지 한번 해보시면 되겠다. 그 이외의 거는 큰 문제는 없는데요. 뭐 9-3번 같은 게 여러분을 좀 괴롭히겠죠? 9-3번 문제는 결국 여기 사이에다 뭘 풀어봐야 돼요? 언제까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풀어줘야죠. 9-3번 같은 경우에는 언제까지 양수라서 그냥 나올 것이냐. 즉 an이 양수일 때랑 그치? 그 다음에 an이 음수일 때 이렇게 즉 an이 음수일 때를 나눠줘야 되잖아. 괜찮아요? 나눠주려면 n이 몇 항부터는 몇 항까지는 양수고 몇 항부터 음수가 되는지 그치? 이런 거를 나눠서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다. -3부터 A1, A2 쫙 있고 AN하고 11 이렇게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차가 D 그러니까 여기 사이 AN 사이에서 공차가 D예요. 자 그럼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하면 좋다고? 이런 문제는 무조건 이렇게 푸는 방식이 여기를 새로운 수열 B1, B2 쭉 해서 여기가 B의 N 플러스 1 B의 n 플러스 2 이렇게 된다라고 했어요. 괜찮습니까? 그치?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Bn의 공차도 뭐가 된다? 똑같이
D가 되더라. 이렇게 이것까지 생각을 해 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이 수열의 모든 항의 합이 32가 되어야 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bn 3-3부터 11까지 쭉 더한 거의 합이 32여야 돼. 자, 그러면 합의 공식 중에 여기에서 bn의 합을 구하는데 여기에서 첫 번째 항 마지막 항 쓰는 방식이 있고 A랑 D를 쓰는 방식이 있을 거예요. 첫 번째 항이랑 공차를 뭘 쓰면 좋겠습니까? 공차 D가 보이기는 하는데요. 여기서 조금 더 좋은 게 뭘 쓰면 좋을 것이다? 첫 번째 항 마지막을 쓰면은 N을 쉽게 구할 수가 있겠다. 괜찮아요? 왜 그런지 한번 봅시다. 여기에서 A랑 D를 억지로 쓴다고 한번 가정해봐요. 그러면은 이렇게 될 거예요. SN을 여기에서 2분의 항의 개수 n 플러스 2, 그 다음에 첫 항이 마이너스 3이니까 물론 이것도 가능하죠. 마이너스 6 플러스 n 마이너스 1 d 이렇게 해가지고 d를 구하는 방식도 있을 겁니다. 괜찮아요? 근데 이거보다 뭐가 조금 더, 이거는 이제 n에 대한 2차식일 거 아니야. 그치? 근데 무엇이 조금 더 크냐면은 2분의 n 플러스 2 곱하기 첫 번째 항 곱하기 첫 번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이렇게 하면은 봐봐 n에 대한 되게 이게 이제 35라는 거겠죠? 32인가? 32 쏘리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훨씬 간단하지 않겠냐 이거지. 요걸 억지로 이게 30이라고 푸는 거보다. 괜찮아요? 그치? 그래서 여기 지금 내가 여기를 먼저 하지 않고 여기서 n을 구한 다음에 n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주면 d에 대한 식이 되게 간단하게 나오게 되겠다.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해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d는 몇이 나오냐? 64인데 8이니까 8로 나와서 n이 6하고 나오고요. n이 6인 걸 여기다가 집어넣으니까 d도 계산할 수가 있겠죠? d는 2하고 나온다네요. 이렇게 해주는 게 조금 더 편할 것이다. 결국은 두 가지를 다 알아야 되는데 뭘 먼저 적용할 것이냐? 얘를 먼저 적용하고 두 번째로 이 식에다 집어넣는 게 n이랑 d를 구하는 제일 빠른 방법일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10-2번 여기서는 AN의 합을 줬네요. 그래서 굳이 여기서 AN의 첫 번째 항이랑 AN의 뭐 공차 DN 이런 걸 구하고 가야 될까요? 그러니까 10-2번에서는 내가 사실상 풀이를 다 해주는 셈인데 10-2번에서는 이렇게 써주세요. 여기서 아는 거는 마이너스 5 그러면 A1 쭉 해서 AN 그 다음에 15 여기에 모든 합은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 수열의 모든 항의 합 얘의 합은 뭐가 되는 거야? 플러스 10을 더해서 100이 되는 거겠죠. 괜찮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n을 금방 구할 수 있겠다.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식을 내가 다시 한번 써보면은 이렇게 된다. 그 A1부터 AN까지 합이 90이다라는 거에 밑줄 치시고 이렇게 되더라. 예, 이렇게 하고 나서 하면은 훨씬 더 편할 것 같아요. 괜찮아요? 이걸 내가 이제 BN이라고 했으니까 BN의 수열의 합인 거죠? 그치? 조금 더 밑에다가 이제 써주면은 이런 식으로 써주기도 하겠다. 자, 11번입니다. 11번에서는요, 뭐 이거를 저는 뭐 이렇게 밑에 탑 솔루션이 솔직히 말해서 이걸 솔루션이라고 내놨냐 싶기는 해요. 제일 정석적인 솔루션이기는 한데, 자, 1항부터 10항까지 합이 165여야 돼.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게 A랑 D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치? 그래서 S10이니까 10항까지 합이야. 따라서 2분의 10 곱하기 2A 플러스 9D 여기에 합이 165고요. S20이 2분의 몇이냐? 630이니까 20 곱하기 2A 플러스 19D 한 것이 630이다. 막 이렇게 해서 풀면 되기는 될 겁니다. 뭐 이것 자체가 어렵다는 건 아닌데 이렇게 하는 거 좀 그렇지 않아요? 뭐 이것도 물론 괜찮은 아이디어긴 해요. 저 나쁘다고 하는 건 없어요. 근데 좀 뭐라 해야 되지? 너무 다이렉트하다 그래야 되나?
약간 뭐 제 식으로 사실 이것도 좋은 풀이에요. 저도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래요? 사실 뭐 그렇게까지 막 엄청 쓸모가 있다 이거는 그 정도는 아니기는 한데 자 S10 구하는 공식에서 합 구할 때 등차수열 합 구할 때 이거는 A랑 D를 쓰는 방식이고 또 하나가 뭐가 있죠? 첫 번째 항이랑 마지막 항 쓰는 방식도 있죠.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S10을 2분의 10 곱하기 A 플러스 A10 이렇게 써서 165 괜찮아요? 그런 다음에 S20을 2분의 20 곱하기 A 플러스 A20 한 다음에 여기에 630이 되겠죠? 괜찮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A10과 A20의 관계를 알 수가 있겠죠. 두 식을 빼서 A를 소거하면 괜찮아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사실 바로 9D 하고 나오게 되겠다. 괜찮습니까? 10D 작소리 10D 괜찮아요? 뭐 사실 요거랑 비슷한 방식인데 여기 나는 이제 A랑 D를 바로 다이렉트로 구하는 게 아니라 한꺼풀 거쳐서 A10과 A20의 관계를 구한 다음에 여기에서 A랑 D를 구하러 갔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괜찮아요? 뭐 이거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막 엄청 효율적이진 않은데요. 조금 더 이렇게 바로 구해도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한번 거쳐서 갔다 이런 식으로 봐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사실 별로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무조건 압도적으로 효율적이냐 그건 아니기는 해요. 하지만 계속 얘기하는 게 여러분 이 공식은 외웠을지언정 첫 번째 항이랑 마지막 항을 쓰는 공식이 좀 안 익숙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도 풀 수 있다고 보여준 거에 가깝고요. 괜찮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식이겠죠. 억지로 계산을 하면은 여기서 A 더하기 A10이 몇이냐? 330에서 33 이렇게 나오고요. A 더하기 A20이 어떻게 나오지? 1260인데 10이니까 그냥 63 하고 나오게 되잖아요. 괜찮아? 그래서 이렇게 빼주면은 A10 마이너스 A20이 마이너스 30 하고 나와요. A10 빼기 A20이 마이너스 10D가 되잖아. 괜찮아요? 이것이 마이너스 30이다. 뭐 이렇게 해서 D를 구하고 A를 구하러 갈 수도 있겠죠. 괜찮아요? 뭐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꼭 엄청 좋은 건 아닌데 이런 방식도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진도는 여기까지 할 거예요. 숙제는 근데 11번이 아니라 12번까지 한번 내줄게요. 알았지? 사실 더 등차수열 합공식까지 다 쓰고 싶었는데 이렇게 하면은 좀 많고요. 에이 아쉽다. 그래서 12번까지만 숙제로 하겠습니다. 쏘리 조금 일찍 끝낸다고 못 끝냈네.